피크님, 이 말 좀 들어보세요. 입금만 해도 돈을 돌려준다. 이거 무슨 사탕 발린 말처럼 사기 같지 않아요? 근데 진짜예요. 바로 연금저축펀드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걸까요? 아마 연금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벌써 어르신용 금융상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창 젊을 때는 관심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연금저축펀드는 20, 30대도 무조건 알아야 할 절세 꿀템입니다. 특히 월 50만 원, 커피 줄이고 하면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잠깐. 절세 꿀템이요? 얼마나 꿀이냐에 따라 다르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입금만 하면 돈을 돌려준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진짜 입금만 해도 연간 최대 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최대 99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습니다. 이건 공제가 아니라 진짜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즉, 내 돈 600만 원을 넣었는데 국세청이 잘했어 하고 99만 원을 토닥토닥 현금으로 보태주는 구조죠. 야, 거의 정부 버전의 현금 리워드 느낌인데요? 이 정도면 민생지원금 저리 가라네요. 근데 이거 고소득자만 되는 거 아니에요? 월 50만 원이면 꽤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텐데요? 최저시급 알바생도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풀타임 알바하면 월 206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그러면 연 2,470만 원쯤 되는 소득이에요. 이 정도면 세액공제 대상되고 월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 불입 가능하죠. 연말정산에서 거의 납부한 세금 전부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체감 혜택은 더 큽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달 50만 원만 저축하면 내년 봄에 세금 99만 원 돌려받고 그걸 또 투자했으면 이거 설마 복리에 복리 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연금저축의 핵심이죠. 매년 받은 세금 환급금을 그냥 소비하지 않고 재투자하면 원금이 늘어나고 이 늘어난 원금이 또 복리로 불어납니다. 이걸 25년 반복하면 복리의 마법 더하기 세금 리워드의 중첩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무서워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25년간 투자하면 얼마가 되는 건데요? 단순히 월 50만 원만 25년 넣고 연 10% 수익률로 굴린다고 가정하면요. 최종 자산이 약 6억 1천만 원 됩니다. 여기에 매년 돌려받은 99만 원 세금 환급금도 다시 투자하면 총 자산은 약 7억 1천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에이, 월 50만 원씩이면 총 납입금이 1억 5천인데 7억이 된다고요? 거의 5억 이상이 이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평균 10%는 어떻게 달성하는 건가요? 요즘 예적금 이자도 2에서 3%밖에 안 주잖아요. 우선 연 10% 수익률이라니까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S&P 500 ETF,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기업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ETF는 과거 50년 평균 수익률이 연 10% 내외였어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년간 평균 수익률도 9에서 10% 수준이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 글로벌 성장의 과실을 함께 먹는 구조죠. 아, 그럼 단타 주식이 아니라 장기 우상향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군요. 맞아요. 개별 종목은 망할 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 전체는 꾸준히 성장해 왔잖아요. 실제로 S&P 500 ETF에 20년 이상 투자하면 손실 본 사람이 거의 없고 장기 보유 시 수익률이 매우 안정적이었던 걸로 유명해요. 결국 장기 투자를 하면 단타와는 다르게 자주 거래하는 거래세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복리 더하기 시간 더하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월 50만 원만 저축을 하더라도 7억 1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모을 수 있죠. 근데 피크님, 현실은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짜장면이 10년 전에는 3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6천 원이 넘어요. 어디 강남 쪽은 만 원 하는 곳도 있던데 7억을 모으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이 진짜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노후 생존 가능성을 조사해 봤어요. 기준은 4% 룰입니다. 연금 계좌 자산의 4%씩만 매년 인출하면 원금이 고갈되지 않고 꽤 오랫동안 생활 가능하다는 전략이죠. 그럼 7억 원 자산의 4%는 연 2,800만 원, 월로 치면 약 233만 원입니다. 오, 그러면 지금 당장 1인 가구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실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1인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04만 원, 적정 생활비는 145만 원 수준이에요. 즉 지금 살기엔 넉넉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25년 후죠. 인플레이션 3%씩 반영하면 1인 최소 생활비는 약 218만 원, 적정 생활비는 304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럼 233만 원으로는 최소 생활비는 충족할 수 있지만 적정한 노후 생활은 못 하겠네요. 맞습니다. 혼자 최소 생활은 가능하지만 여유로운 노후는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2인 가구, 즉 부부 기준으로 보면 더 부족합니다.
25년 후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약 496만 원이니까요. 자산 7억에서 4% 인출하면 233만 원인데 딱 절반 수준입니다. 결국 월 50만 원만으로는 혼자 살 노후 생존까진 가능하지만 부부 둘이 편하게 살기엔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부부가 각각 월 50만 원씩 투자하면 됩니다. 그럼 자산도 2배, 인출도 2배, 즉 14억 자산에서 연 5,600만 원 인출, 월 466만 원 수준이죠. 이러면 2인 가구 노후 생활비도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아, 결국 연금저축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핵심은 빨리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시작하면 시간은 돈보다 강합니다. 듣고 보니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기본기네요. 월 50만 원 하면 정부가 100만 원 보태주고 투자하면 7억 되고 혼자 최소 생활은 되니까 이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죠? 그러게요. 알고 보면 심플하고 강력한데 모르는 사람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줘야죠. 근데 피크님, 연금저축펀드가 이렇게 좋은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그거 돈 묶이는 거 아니야? 급할 때 못 찾는다던데? 이런 얘기들 많아요. 아,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잠금 계좌라는 오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장 돈이 급하면 일부는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처럼 꺼내야 세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오, 그럼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을 그냥 찾아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0만 원을 연금저축 펀드에 넣었는데 이 중 300만 원은 세액공제 신청 안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300만 원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 세금도 안 붙어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 운용 수익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중간에 뺄 생각은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웬만하면 비상금은 따로 마련해 두고 연금저축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 55세 전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인출하면 지금까지 돌려받았던 세금 전액을 토해내야 해요. 정확히 말하자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는 원리예요. 연소득이 5,500만 원 초과할 경우 13.2%만 세액공제를 받는데 뱉어낼 때는 더 많은 금액이니 조심해야죠. 와, 그건 거의 잘못 누른 빨간 버튼이네요. 돌려받은 세금이 갑자기 전부 사라지는 매직. 피해야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전용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혜택은 세액공제, 미래 혜택은 저율과세.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선 중도 인출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 아니면 피하자는 거죠. 그럼 55세 이후부터는 아무 제약 없이 막 꺼내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고요. 꺼낼 때는 연금처럼 쪼개서 꺼내야 세금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5.5% 수준으로 아주 낮게 적용되지만 그 이상을 꺼내면 종합소득세 구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많이 꺼냈다간 세금 폭탄 맞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계획적으로 꺼내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매년 1,200만 원 이하로 인출해서 5%대 저율과세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연금소득도 안정적으로 받고 세금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간 1,200만 원으로 생활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연금 수령액을 과세 기준과 비교를 하며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험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피크님,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건 불친절한 금융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봐요. 연금저축에 대해 금융회사나 학교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MZ세대는 연금은 먼 이야기, 나이 든 사람 전용 상품이라고 오해하고 있죠. 완전 인정이요. 저도 옛날에 연금은 50대부터 드는 거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부터 해야 복리 효과를 풀로 누릴 수 있는 게임이네요. 맞아요. 연금저축은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한 승부예요. 이건 시간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예를 들어 30살에 시작하면 55세까지 25년 투자, 복리 10%로 굴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6에서 7억 원 자산이 생깁니다. 하지만 40살부터 시작하면 반토막 이상입니다. 와, 10년 차이로 인생이 갈리는 거네요. 이건 진짜 지금 안 하면 손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연금저축은 투자계의 적금 더하기, 세금 환급 더하기, 복리 성장 더하기, 은퇴보험이 결합된 사업 상품이다.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말 진짜 기억할게요. 적금처럼 넣지만 돌려받고 불어나고 은퇴 준비까지 되는 만능 통장. 그리고 1년에 한 번 세금 환급이라는 보너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기본 중 기본,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투자 습관으로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하는 거예요. 자, 정리 좀 해보자면요. 월 50만 원씩 25년간 연금저축 펀드에 불입해서 S&P 500 ETF에 투자하고 세액공제 환급금까지 재투자하면 최대 약 7억 원 자산이 생긴다. 거기서 4%를 적용하면 월 230만 원대 수입. 지금 혼자 살기엔 충분. 부부는 약간 모자람.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맞습니다. 게다가 최근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 세제 혜택 확대가 논의 중입니다. 핵심은 현행 900만 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것인데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추가 영상으로 자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실험 소식을 받아보세요. 피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